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오늘도 제가 미스터 트롯 일곱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이러다 보니까 미스터 트롯 리포터가 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방향이 일로 들어섰습니다. 시청자께서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10% 정도만 구독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10% 정도만. 아직도 제가 많이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하는 일에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송 하도록 저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미운 우리 새끼를 조금 전에 시청하고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패널로 김호중 씨가 초청이 됐네요. 저도 김호중 씨가 나오면은 왠지 반가워요. 요새 그 7명 중에서 김호중 씨가 별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고 궁금증도 좀 많고 혼자 떨어져 있어서 외롭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영탁 씨하고 장민호 씨가 나오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해설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 조금 또 의미 있는 방송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공상생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혼자 사는 모습은 여자와 달리 궁상마저 보여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섬세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잘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왠지 혼자 사는데 살림살이가 어설퍼. 일이 손에 붙지를 않아. 손매무새가 매섭지를 않고 그냥 뭔지 이렇게 뭘 칼을 하나 쥐어도 어설퍼 보여요. 그러니까 공상스럽게 보이고 또 집안 정리도 잘 못해. 장민호 씨는 그거에 비하면 정리맨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뭐 여성들이라고 또 다 정리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격 나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오늘 그 7남자 중에 3남자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고 있는 오늘 출연한 김종국 씨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이 김종국 씨가 저는 참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휴지를 안 쓴다고 휴지 짠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 나오는 거에 대한 염려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남자가 왜 멋있냐 하면 동생들한테 밥 사주고 선물 사주는 건 후하게 쓰면서 자기 자신한테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굉장히 이건 멋진 남자예요. 아주 멋진 남자예요. 진짜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 자기한테 쓰는 돈은 안 쓰지만 부인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그런 남자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휴지를 왜 안 쓰냐? 이 사람은 환경을 생각해서 휴지를 아끼는 겁니다. 길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 휴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무가 얼만큼 잘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그냥 휴지를 못 쓰게 할 때는 저는 그냥 휴지가 아까워서 못 쓰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쓰레기, 이거 하면 이게 다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 이거를 염려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워서 안 쓰는 사람. 아까우면 남한테 돈을 안 쓰죠. 정말 멋쟁이 남자예요. 건강한 남자예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자기하고 싸움이거든요. 운동에 모든 걸 몰입함으로써 다른 잡스러운 생각에 젖어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생활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 어머니도 방송하시는 거 보면 점잖죠. 역시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아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이 영탁 씨하고 장민호 씨의 그 대화. 물론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뭘 이벤트를 만들고 억지로 짜서 재미를 그냥 유도를 하고 이러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짠 것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조근조근 둘이 삶 얘기하고 영탁 씨가 작곡해서 장민호 씨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시간이 채워지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봤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정말 이 미스터 트롯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뽑아놨는지 난 자다가 생각해도 희한해요. 왜냐? 지금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삐까번쩍한 연예인으로 우뚝 섰어요.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영탁 씨의 집안을 그렇게 보기에 편안한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실에다가 군데군데 환풍기가 달려있고 그냥 우중충한 커튼을 쳐서 칸막이를 만들고 외부와 차단막을 만들어 놓고 라면 하나가 없어서 라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둘이 부랴부랴 나가서 라면을 사다 끓여야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거를 잔잔하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잔잔하게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 진솔한 솔직한 대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면서 뭉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궁상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건 정신세계가 아름답다는 거고 궁상생활인 것은 생활하는 모습이 궁상한 거예요. 궁상스러운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단어예요. 배치되는 단어지만 궁상스러운 생활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왜?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궁상스럽게 사는 것을 한스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짜증을 내면은 그야말로 시궁창인데 난 이렇게 살아도 행복지수가 높아. 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야. 제가 왜 그 말에 그렇게 크게 공감을 했겠습니까? 저도 사업에 폭삭 망해서 그 자존심, 예전에 그 자존심과 교만과 공주병을 앓는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그걸 극복하고 저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에 영탁 씨가 나는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아. 너무 공감이 갔죠, 제가.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영탁 씨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찐찐. 오늘 일십 안일십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장민호 씨가 부르면서 흥겹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영탁 씨 그 생각에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사와 톡톡 튀는 가사와 그때그때의 시대상을 읽는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십 안일십. 읽고 문자를 안 보내는 거를 일십. 뭐 아예 읽지도 않고 문자를 안 보내는 것이 안일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이 카톡이나 문자 가지고 그 밀당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른 답해주면은 상대방이 참 편하겠다. 내가 오직 저 사람이 나한테 답을 보냈을 때는 답답하고 나한테 뭔지 답을 받고 싶어서 보냈을 테니까 나도 빨리 답을 해줘야지. 이거 기본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거 빨리빨리 답 안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당해요. 이쪽에서 그 사람이 문자가 왔을 때 너 나한테 답 빨리 안 해줬지?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이쪽에서 안 해주면 바로 되받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불행의 구덩이로 늪으로 빠져드는 판단들을 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탁 씨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장민호 씨가 부르는 경쾌하게 부르는 이 노래가 반드시 저는 히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히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둘이 또 냄비 받침으로 썼던 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그 책을 받쳐놨다가 야 너 이거 무슨 책이냐 그러고 보니까 가로 세로 문자 맞추기잖아요. 낱말 맞추기. 근데 거기서 둘이서 한참 동안 못 풀었던 단어가 있잖아요. 저도 뭔가에서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그 단어가 뭐냐? 사자성어 같은데 만나면 회자, 만난 자들은 반드시 정리, 헤어진다. 회자 정리해 두군요. 그러면서 이거를 서로 모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모습이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오늘 연출을 했어요. 저는 왜 이들이 아름다우냐 하면 김호중 씨가 오늘 또 나와서 오늘 미운 우리 새끼니까 여기는 40 이상 넘은 아들들이 장가를 안 가서 엄마를 애 태우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민호 씨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하자고 뜻을 모았대요. 제가 장민호 씨가 박세리 씨랑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냥 제 유튜브 그 댓글에 엄청 저를 비난하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고 있거든요. 저도 장민호 씨가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뭐 도움이 된다면 여자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중매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동생들도 고민을 한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행복한 그거를 즐기고 있다 하니까 본인이 뭐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그 누가 억지로 시키겠습니까? 아직 임자를 못 만나고 때가 안 된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동생들이 그 형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가져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우애가 돈독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무소유, 무소유 말은 하지만 실천하기 힘드는데 저는 영탁 씨를 보면서 이 사람은 좋은 집에 삐까번쩍하게 살지 않아도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자기가 창작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삐까번쩍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관심사는 좋은 곡을 많이 만드는 예술 창작 활동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저도 경험해 보니까 물질이 주는 즐거움은 그거 하나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창작이나 뭔지 내가 의미 있는 새로운 일을 하는 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무궁무진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힘들죠. 이걸 올려놓고 조회수가 덜 나오거나 구독자가 늘지 않거나 그러면 조바심이 내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서 내일은 어떠한 유튜브를 올릴까 하고 그런 궁리를 한다는 것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볼 때도 내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더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고 더 열심히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딴 분들이 미스터 트롯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나는 딴 분들이 하는 그런 정보를 갖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복사해다가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방송을 해보자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탁 씨가 장민호 씨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행복지수가 난 비교적 높다. 나는 이 공간에서 좋은 일이 많았다. 이 공간이 나는 만족하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공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행복지수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영탁 씨가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창작자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자긍심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저는 이게 참 오늘 아름다운 공상사리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누구에게 구속받고 잔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를 누리자,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젊어서는 괜찮죠. 근데 오늘 김수미 씨도 얘기하잖아요. 젊어서는 괜찮지만 나이 먹어서를 생각하면 지금의 편안함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인생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